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와 있고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앞서 살폈던 세 가지 뉴스를 보기 전에 시황을 두 분께 좀 점검을 받고 싶네요.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가 지금 1%대 하락을 하면서 2,400이 지금 현재 지수상으로 깨져 있거든요. 어떻게 시황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더 코스피가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세요? 반종민 소장부터 하시죠. 예, 좀 더 밀릴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 포커스가 되는 업종들이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많이 포커스가 업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환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의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뭐 IRA법이나 칩스법 관련된 내용들이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계속되는 흐름들을 봤을 때 이게 좀 어느 정도의 그 잠잠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도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승 부분들이 그 어느 정도에 낮춰져야지만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형태를 띠지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그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통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느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금융투자 역시 지금 지수를 방어해주지 못하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 매수세가 대형주나 제조업 쪽 중심으로 들어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계속 이제 그 트럼프 수혜주와 관련된 반대되는 업종들의 경우에는 네. 일단 지금은 뭐 떨어진다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그냥 냅두시고요.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트럼프 수혜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접근이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지은 대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오늘 지수 하락에 대한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은 네.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스탠스가 좀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들도 좀 시장에 불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 인사들에 이어서 파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FOM 그 성명서에서 12월 달에 우리가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달러 강세 현상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시장을 지금 짓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시호가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한가에 걸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신용에 대한 물량들 좀 오늘 많이 쏟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조는 오늘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들, 그리고 신용에 대한 출애 물량들이 좀 더해져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해 두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만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어떤 매도라던가 그리고 매수라던가 이런 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시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먼저 좀 살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러면 일부는 빠져나와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네. 대부분은 사실 수익권은 아니실 거예요. 만약에 손실권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주도 섹터,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취임 때 한 1월 20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불확실적인 소식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는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단순 기술적 반등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는 정말 시장이 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것도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종목을 장기 관점으로 들어갔는지 단기 관점으로 들어갔는지 내가 어떤 관점을 보고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좀 대응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락해 있는 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식을 판다는 것 자체는 손실을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장기를 대비한다 그러면 손실을 확정하고 일부는 정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이고 아니고 찐반등을 나는 할 정도의 체력이 있다라고 하면 좀 견뎌보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서 세 가지 뉴스 저희가 살폈는데요. 히토류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하고 해보죠.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첨단 제품의 경쟁에서 히토류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주 나오는 이슈긴 한데 실제로 국내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있습니까?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그와 그 테마적인 형태로 이어가는 네. 종목들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유니온과 유니얼 머터리얼즈 그리고 티플렉스 이렇게 세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좀 강세를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발생이 되면 항상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좀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히토류를 좀 무기화하거나 자원을 좀 무기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히토류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나온 부분들은 아니고 과거 지금 1년 전부터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 보니까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공급량에 대해서도 이제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세계 60% 정도 되고 뭐 정제에 대해서는 그 공급량의 한 90%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정제가 환경 오염의 좀 주된 요인이 되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도 쉽게 그 히토류 정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역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슈가 길어지긴 가능성은 좀 더 남아있긴 하지만 미국 쪽에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면 네. 이 이슈는 사그라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매도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이슈를 보고 접근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세가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그럼 조정이 나올 때는 사뒀다가 다음 테마를 기다립니까? 어떻게 해요? 조정도 어느 정도의 그 빠지는 조정을 네. 보실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얘기도 해야죠.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폐지와 관련된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면서 국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조정이 좀 매우 큰 편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앞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전 시간에도 나누긴 했는데 이지은 대표하고 좀 나눠보죠. 만약에 지금 이지은 대표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엔 보유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네. 상황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정권 인수팀과 그리고 테슬라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이 자체로도 지금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땐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자극할 수 있고 또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에 대한 출회 물량들도 상당히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정권 인수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IRA에 근거를 해서 최대 7,50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이제 수요 위축되고 있다, 전기차 캐즘 현상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이런 구매들이 당연히 좀 꺾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한다라고 밝힌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상당히 좀 걸리는데요. 지금 어저께 미국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업체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리비안도 14%가 빠졌고 니콜라도 22% 이상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6%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지 발언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수요 위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당분간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투자자들의 심리 쪽에서도 건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은 장기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속도가 늦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전기차 시장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근데 오늘은 아마 신용 물량도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이 뭐 오늘에 다 끝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서 너무 떨어질 때 또 어느 대응을 했을 때는 그 후에 어떤 반응이 조금이라도 왔을 때 그래도 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같이 1차 하락이 나올 때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보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IRA와 관련돼서 폐지를 하려면 이제 국회 쪽을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또 때마침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폐지될 가능성도 크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덮치는 것 같고요. 대선 이후에 테슬라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테슬라마저 이렇다면 2차 전지 시장 진짜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하락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시장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시 18분인데요. 정준혜 캐스터하고 얘기 나눠보죠. 자, 2차 전지주들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네. 하락률 상위가 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제일 눈에 보이시나요? 네, 앞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장하자마자 2차 전지주 대부분이 6에서 14%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9시 15분부터는 아주 조금씩 낙폭을 줄여갔는데요. 먼저 코스피 하락률 상위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속상하지만 지금 보시면 상위주 대부분이 2차 전지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간밤 미국 테슬라와 리비안도 모두 급락을 했죠. 테슬라는 5%, 리비안은 무려 14%나 밀렸습니다.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으로 요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IRA 세액 공제까지 폐지가 된다면 대미 투자를 늘려온 현대차나 또 배터리 제조사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LNF는 장 초반에 14%까지 밀렸다가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고요. 또 지금은 13% 밀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도 13%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모두 12에서 11%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깊은 모습이네요. 그 외에도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장 초반보다 훨씬 더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6% 하락하면서 56,3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을 돌려보면 앞서 히토류 얘기를 해주셨는데 히토류와 로봇주는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어제 너무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주도 오늘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로봇주, 이 머스크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주항공주는 내리고 있지만 로봇주는 오늘 오름세입니다. 네, 특히나 로봇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는 DIC가 현재 20%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보인 종목들 대부분이 히토류 관련주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원자재인 히토류까지 경쟁이 확장되고 있다는 기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 초반에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2%로 상승부를 좀 줄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화전자는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트레이드로 우크라 재건주이자 건설 중소형주인 범양건영이 5거래일 연속 상승부를 켜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 오르고 있고요. 또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12%,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7%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주도 체크해 보시죠. 네, 역시나 2차 전지주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장 초반에 9%까지 밀리다가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7%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까지 밀렸던 에코프로 BM은 현재 8% 하락하고 있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4%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3만 9천 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브랜드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노브랜드는 30억 2,500만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해서 어제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죠. 오늘도 그 훈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3%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주 대부분이 약세입니다. 실리콘투는 3.5%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펩트론이나 SG, 로보로보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특징주 중에 두 종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 현대 엘리베이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6% 상승하는 이유는 오늘 좀 내용이 나온 게 승강기 유지 관리 대수에 대해서 20만 대 돌파를 했다. 그래서 9년 만에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건데 사실 이 현대 엘리베이가 계속 좀 주가의 흐름들이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기업 밸류업 지수에 이 현대 엘리베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게다가 지금 연말에 배당 매력도도 좀 상당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8% 정도의 연말 배당이 좀 실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배당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는 현대 엘리베이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들고 가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승강기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 약세기 때문에 이 정도 강세면 거의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상한가 느낌도 들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지은 대표께서는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네.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뭐 2차 전지, 반도체 굉장히 좀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건 관련돼서는 트럼프 수혜주로 가장 좀 강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곧 미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를 지명을 한다, 최고급 인사로 지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에 대한 이 시계가 더욱더 빨라진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HD현대 건설기계는 지금 건설 관련된 그동안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못 가다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그동안 미국과 유럽 선진 시장 관련돼서는 좀 매출이나 영업 쪽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네.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있는 상황에서 또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재건 관련주들을 쭉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전진 건설 로봇도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등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들은 살짝 시총이 낮고 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뭐 이런 종목군들은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 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세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테마주들이 순환매를 보인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히토류하고 우크라 재건주 쪽일 테고요.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으로 시계 돌려보면 시장 좀 안 좋을 때 뭐 농기계 관련주들 막 우후죽순으로 오르고 석유 얘기 나오면 석유 오르고 매일매일 이렇게 테마가 바뀌었던 거 경험하셨을 텐데 아마도 당분간은 시장 약세 이런 현상들이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춤추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현대차 인사 나온 것도 눈길이 좀 가는데요. 호세 무뇨스라는 외국인 그 대표가 현대차의 CEO로 올라섰습니다. 현대차에서 최초로 외국인이 대표이사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이제 완전히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호세 무뇨스 이분은 현대차의 북미 지역 담당하는 대표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 대표로 이제 올라섰고요. 성김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이제 한국 특사라고 했던 이분이 현대차 고문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사장으로 올라가는 인사가 났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현대차의 변화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움직이는 뉴스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지금 시장 뉴스 몇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한 3개 정도 조금 더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다음 뉴스는 더 떨어지기 힘들다던 삼성전자의 주가 이야기입니다. 더 떨어지기 힘들다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5거래일 연속 13% 하락하면서 어제는 4년 5개월 만에 결국 4만전자로 주저앉아 마쳤습니다. 올해 고점 대비로는 42% 급락하면서 금융위기 수준의 하락을 기록한 건데요. PBR도 한 배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총이 전년도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낮게 보던 증권가에서도 H배 매출할 시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면서 예측 실패를 인정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다음 주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도체 업황 우려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미국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데요. 다행히 오늘은 삼성전자 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5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들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트럼프 쇼크의 진화에 나서고 있는 대기업 소식입니다. 트럼프발 경영 환경에 따라서 대기업 연말 인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미 작년보다 약 한 달 앞서서 정기 인사를 이미 단행을 했고요. 현대차도 오늘 CEO 인사를 공식화하는데요. 대내외 경영이 불확실해지자 새 진용을 꾸려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현대차는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그룹 글로벌 최고 운영자 책임자가 현대차의 최고 경영자, 즉 CEO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중에 외국인이 CEO를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실력이 있으면 국적과 나이, 성별을 따지지 않겠다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인사 원칙이 반영될 결과로 보입니다. 또 하나그룹은 트럼프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에 선임했는데요. 김 회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트럼프발 경영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 가운데 하나와 하나솔루션, 하나시스템, 하나비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영향력이 대기업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확인하시죠. 마지막은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네이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4거래일 연속 네이버를 동반 순매수하면서 주가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16만 9,700원이었던 네이버는 2주 만에 18만 8,7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400선을 하회하면서 약세를 지속한 것과 비교하면 시장을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는 오늘 오전 9시 50분 기준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도 강보합권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을 움직인 뉴스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반등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5%대를 오가고 있는데요. 4% 후반에서 5%를 오가면서 지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좀 약간 굴욕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습니다만 5만 원이 깨지면서 4만 원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과매도 구간이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주가가 중요하겠죠. 반종민 소장하고 삼성전자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네. 반등을 통해서 이제 매수세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형태를 좀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그 기대치가 워낙 좀 높다 보니까 이 기대치가 점차 이제 낮춰지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섣불리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지은 대표는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그래도 다행히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반갑게 느껴지기는 하긴 하지만 지금 외인들이 그동안의 매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도 외인들의 매도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30일 이후에 1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는 거고요. 지금 금액으로 보면 3조 1,75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 이 근거로 따라서 기관들의 매도세도 사실 만만치 않게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하지만 올해 통틀어서 봤을 때는 4조 8,120원의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세가 너무 반갑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약간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은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사과문을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시중일간 침묵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도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네. 타겟책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HBM 관련돼서 성과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좀 더 적극적인 행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거나 찾아가기가 믿음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도 여전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IRA 관련돼서도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온 것처럼 칩스법 관련돼서도 언제 어떻게 또 소식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1월 20일에 취임식 이후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여부라든지 그리고 대중 반도체 규제 발표 이후에는 조금 더 해소적인 측면들이 좀 시원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원한 정말 진정한 반등으로 보기에는 네.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분간은 등락이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셔서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이러한 등락들이 나온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수가 좀 유효하겠지만 이제 바닥권에 위치했다라는 이유로 너무 큰 비중을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은 좀 반가운 반등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얘기 나눌 때보다도 반등세가 좀 강해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6%대 상승세로 앞서 얘기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4%, 5% 오가다가 한 1%포인트 정도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인데 오늘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해서 주가 레벨을 좀 올려놓을지 4만 원으로 내려가는 거는 못 참겠다라는 심리들이 좀 있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세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오늘 삼성전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이제 현대차 외국인 CEO 선임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한화 쪽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결국엔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으면 재계 형님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좀 나서서 뭔가 뚫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반정민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뭐 현대차에서 무뇨스 사장이 이제 CEO로 취임을 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북미 시장이든 여기에 따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경제 쪽이나 뭐 전체적인 미국 쪽의 분위기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외국인 CEO가 들어온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변수를 맞이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를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하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시장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전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차에 대해서도 R&D 쪽에 벌써 이제 외국인 임원들과 같이 하는 이력들을 봤을 때는 세계 트렌드에 지금 맞춰서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곤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렇다 한다면은 현대차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게다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든 적극적으로 좀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주주들에게 매력도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떨어진 거지 크게 뭐 그거에서 더 많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경우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는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쪽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 김승현 회장이 이제 선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선임이 되면서 여기서 뭐 트럼프 인맥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네. 하나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맥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그 시스템이나 또한 하나 오션이 트럼프 트럼프 수혜와 같이 좀 맞물려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굉장히 좀 포커스가 잘 맞아가지고 흘러가는 것이지 여기에 따른 뭐 분위기가 뭐 무조건 앞으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 가져간다거나 그런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그 김승현 회장이 뭐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로를 개최한다 한다면 하나솔루션 쪽에서도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추후에 계속 좀 지켜만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